이번 주 뉴욕 증시는 되살아나는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과 미국의 소비 또는 GDP 이러한 경제 지표들에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에서는 신규 감염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주변 국가로의 확산이 조금 더 커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2200포인트가 붕괴가 되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자영업자라든지 온 기업들의 실적들이, 이런 경제 상황들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와 같은 경기부양책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불안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시점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해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면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즉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떠한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의 시장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간, 원래대로였다라면 2월 중후반부 들어서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요. 또 이 중국 코로나와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들 또는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나타났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해져 있고 시장의 어떤 충격까지도 같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뉴욕 증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일단 두 가지 이슈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경제 지표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력하게 시장에 작용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 역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자들이 주춤거리는 모습이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만 보게 되면은요, 중국 지역에서의 신규 감염 이런 것들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확진자를 하는 그 검사 기준을 또 바꿨다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주변 국가로 이제 퍼지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발표된 그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또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특히 이 서비스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지표 자체가 크게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소비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들을 그대로 시장이 반영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런 소비가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요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주력으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는 이제 댈러스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5일에는 12월 달에 S&P 주택가격 지표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에 리치먼드 연방은행의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홈디포하고 메이시스에 대한 이 소비업체, 소매업체들의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25일 날은 이 소비자와 관련된 또는 소비와 관련된 그런 내용에서의 어떤 중점적인 부분들이 다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일에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주택지표는 지난 리먼 사태, 즉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하나의 그 경제지표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26일날 발표되는 1월달 신규주택 판매지표도 실제로 시장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일에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지표네요. 4분기 GDP 수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월달에 내구재 수주, 그 다음에 잠정주택 판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27일에 나오는 지표들은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어떤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가고 있느냐, 좋아지고 있느냐,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겁니다. GDP의 수정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그래도 회복되고 있구나, 또는 내구재 수주라든지 주택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지표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5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셨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일 같은 경우도 이제 1월 달에 있는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도매 재고, 그 다음에 시카고 PMI 지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아주 꽉꽉 채워가지고요, 중요한 지표들이 아주 질비하게 발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하루라도 삐끗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불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라면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했었던 증시 상황들이 조금 반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많이 있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 코로나로 불안한 증시 상황을 경제지표가 회복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 가보도록 합니다. 2200포인트가 붕괴된 코스피, 그래서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코스피가 이제 금요일날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은 폭의 하락을 또 보이게 되면서 2165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죠.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00포인트라는 수준 자체가 이제는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면서 2000포인트의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놓은 그런 어떤 증시 상황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튼튼하면서도 또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라도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이제 2000포인트가 지지선, 뭐 옛날보다 많이 올라오는 그런 위치, 이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들은 일단 조정이 나왔다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을 증권사들이 좀 해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전망이 그다지 밝지가 않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뭐 지난번에도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그렇게 뭐 썩 좋다, 뭐 기대감을 많이 반영할 만큼 그렇게 행복한 그런 수준의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는다라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월말 시점에서의 약간 부담감들, 그런 것들이 또 작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정부의
정책적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부양을 통해서 그 금리 인하,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재정,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총동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지출 규모를 늘려잡을 것이다. 이런 추가 경정에 대한 예산 편성에 지금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가 되겠죠.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또 총선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예산을 확정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보상을 더 해주겠습니다라든지 빨리 하겠습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약속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코로나가 지금 지역사회로 확산이 되면서, 뭐, 가게집이라든지, 좀 최근에 보면 이제 점포들 다, 상가, 점포, 기업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죠.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더니, 제가 아는 분들만 하더라도 매출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가게를 잠깐 쉬고 휴업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상황을 본다라면 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에서 이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0원대에 다시 또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더 나와 있다. 일단 환율에 대한 부분과 금리 인하는 유동성, 한국의 한국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환율 같은 부분들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1200원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예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책적인, 통화와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경제부의 그런 상황들 좀 보긴 해야 되겠죠. 어쨌건,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부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증시 하락과 경기 부양 이 정책들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 정책들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빨리 나와주게 된다면 시장은 그만큼 충격을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우려감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은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뭐냐면, 증시가 불안해도 개미들은 투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사실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감소할 것이다, 경기 전망도 안 좋을 것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투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신용거래하고 그 다음에 예탁금 이 두 개를 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요. 올해 들어서만 그러니까 1월, 2월 지금 2월 말이지만 이 잠깐 사이에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기도 좀 합니다. 이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시장에 참여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9개월여 만에 지난해 5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탁금 같은 경우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년여 만에 최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1월 30일에 예탁금이 31조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 보면은 31조 2천억 넘어서는 모습이라서 최대 수준을 일단 기록하고 있다.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비 자금들을 넣어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쪽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예탁금이 늘어나고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인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자금이 몰려드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하락을 기회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점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근데 시장을 장기적 상승으로 보게 되고 또 이런 단기 하락에 대한 포인트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은 기회가 된다. 이거 다 좋은 이야기인데요. 예탁금이 늘어난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겁니다. 신용융자가 지금 2월달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계속해서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쪽에서의 대출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신용융자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그 이율이 제법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싼 것, 주택담보대출을 일단 가장 먼저 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율이 없는 그냥 뭐 주변 지인들이라든지 또는 뭐 부모님에게 빌리는 그런 돈들이 먼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돈이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 이제는 신용까지 들어오는 부분들. 이 이후에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이제 뭐 카드론이나 보이지 않는 것도 많겠죠. 카드론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즉 신용융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빚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주식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되는 거고요. 이 자금들이 무겁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시장은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뭐 쉽겠습니다만 개인들이든 아니면 뭐 세력이 됐든 뭐 외국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다 같이 저점권에서 상황을 노리고 있는 상태인데 빚을 내갖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저거 뺏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들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주가가 한번 세게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출렁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테마주주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이후에 그런 거 만드는 거 쉽단 말이죠. 한번 출렁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단 며칠 사이에 마이너스 한 30-40% 나와버리게 되면은요. 여기서 그냥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털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들어가게 되죠. 다 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회 시점에서 내가 매수를 잘 해놓긴 했는데 이런 변동성을 이기지 못해서 신용융자 물량이 다 털려버린다. 아,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의 어떤 참여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개인들의 이런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고요. 항상 비중은 적게 비중은 소량만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다라면 비중을 왕창 실어서 리스크를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런 상태에 따른 추이 매매를 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리스크 또는 빚내서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동참하지 마시고 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만큼 시장의 변동성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분산과 비중을 축소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뉴욕 증시는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 그 다음에 GDP 등등의 이런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온다라면 시장에 대한 악재 상황보다는 일단 반등의 기대감들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요. 2200포인트가 붕괴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 패닉에 빠져있는 모습이긴 한데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각종 경제 정책들, 지원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일단 가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불안정한 상태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빚을 내서 투자할 만큼 투자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걱정스럽다. 이 신용융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털어내기 위한 단기적 변동성이나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반드시 체크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분할과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비중을 작게 하는 그런 비중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때는 누구나 알고 있다. 폭락 시세에서 사면 된다.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나중에 조금만 주가가 회복해도 언제 팔든 비쌀 때 파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같은 때에 우리가 주식을 잘 사놓으면 반드시 수익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황 속일지라도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적 변동성에 쉽게 노출이 돼서
다 털려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자, 월요일부터 뭔가 굉장히 비장한 그런 기분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쪼록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해드립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